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야 소식 짚어볼 텐데요. 먼저 여당 혁신위를 둘러싼 당내 잡음인데 인효한 혁신위원장 호의 1호 혁신 안건이 이 당내 대사면인데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경진 혁신위원이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밝혔고요. 혁신위 사면 대상자는 당원권 정지 징계자입니다. 당내 사면이니까 뭐 대통령 사면은 아니고 당내 사면이 상징적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홍준표 대구시장 10개월 당원권 정지, 김재원 전 최고 1년 당원권 정지. 요거를 이제 다 대사면하겠다. 당내에서 라고 혁신 안건을 논의 중에 있는데 당사자들 반응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사면해주겠다는데 당사자들 반응은 어떻길래? 자,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접근을 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걸 하라라고 일단은 반발했어요. 아량 베풀듯이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자, 이번엔 이준석 계로도 일각에서 분류되고 있는 김웅 의원. 이준석을 사면한다면 마녀 재판식 징계가 맞았던 것. 이준석 쫓아내니 우리 당도 잘 된다고 하는 체리따봉 어쩔 거냐. 결국 이준석 사면하자는 건 내부 총질이고 해당 행위다. 라고 또 혁신위를 비판하고 이거는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은 대통령실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홍준표 시장. SNS에 여러 개 올리셔요. 지금 27일 저녁 7시, 27일 밤 11시, 어제 오전 11시 홍 시장은 부글부글. 자, 첫 번째,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논의 자체가 쪽팔리는 거다. 듣보잡들이다. 굉장히 격앙됐어요. 셋 중에 제일 격앙됐어요. 듣보잡들이 당원들이 간질한다. 또 올렸어요? 어제 오후 2시. 분수도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다. 황교안 대표 의문의 1패. 어제 오후 3시 하고 싶은 말 다니 속 시원하다. 다 한 것 같아 확실히. 대통령이나 하는 사면 운운에서 성질이 폭발했다라고 쿨다운 됐습니다. 아니 뭐 지금 한 차례 폭풍이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안영환 의원님, 네. 당사자들은 안 반기고 있어요. 일단 그 사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슬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당사자는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사면 이꼴 죄가 없다. 그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한다. 뭐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건데 본인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오케이 땡큐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지금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혁신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대 정신은 통합 화합입니다. 또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세를 늘려서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보통 공천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 그럽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은 다음번 공천 반드시 안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선거 때가 되면 다 징계 해제하고 끌어안는 게 정치입니다. 당선되면 복당시키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혁신위는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방법은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을 결국은 안고 가야 된다는 건 당위 속에서 방법을 세련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당사자들도 그렇게 반발을 저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당원권 정지 풀리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럴 때 한마디 하는 것도 뭐 정치인들이니까요. 네. 네. 홍 시장은 한 5마디 했는데 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인효한 혁신위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일단 당사자들이 이렇게 반발할 줄은 예상 못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반발할까요? 그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건데. 아니 근데 대상자가 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태용호 의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도 있고 한데 일단은 김재원 최고까지 세 분이라고 치면 그 반응은 3인 3색 아니겠습니까? 3인 3색. 김재원 최고는 가만히 있지만
말 그대로 I am 땡큐예요. 김재원 최고 입장에서는. I am thank you. 그렇죠. 그거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홍준표 시장 출마하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홍준표 시장이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사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같이 이야기 안 하겠죠. 홍준표 시장은 2026년까지 시장이 보장된 분이니까 저렇게 말을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속마음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속마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직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고죄로 기소될지 여부 아직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에는 무조건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중요한 건 뭐 당원권 정지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죠. 네네. 발등에 불은 딴 거다.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당이고 뭐고 간에 본인이 내년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다라고 하면 탈당이든 뭐든 창당이든 아니면 그냥 당에 남아있는 것이든지 간에 보장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영주 의원님, 네. 홍 시장 반응은 빼고 홍 시장은 뭐 사면해줘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 반응은 빼고 니들끼리 총선 잘해봐라 했으니까 총선 잘해볼 사람들끼리 얘기만 좀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 반응이 아리송해요. 아량을 베풀 듯 하지 마라. 이 말은 사면해주면 내심 뭐 고맙긴 한데 이런 식 말고 안용환 의원님 애둘러서 세련된 방법이라고 했는데 혁신이가 좀 더 뭐 전향적으로 손을 내밀어라 라는 반응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준석계 천하람에게 이용환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존칭을 써가면서 혁신이 합류하라고 했는데 일단 뻥 거절했잖아요. 그럼 뭘 더 바라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혁신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12월 달까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공심위가 자기를 포용하고 갈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공심이라면 공천 관리위원회, 공관위. 결국에는 방금 정익진 변호사 얘기처럼 공천을 나한테 공천권을 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과 그러니까, 본인 기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도 이준석 대표는 뭐 아량 베풀듯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평소에 하는 표현보다는 순화됐다고 순화됐죠. 여유가 있는 거죠. 좀 가능성. 이렇게 나갈 듯 말 듯. 이렇게 나 공천 안 주면 나가면 수도권 선거에 영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나를 잡아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여러 가지 최근에 나와 있듯이 대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대구를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당에서 공천을 안 줬을 때 지금 공천을 줘도 문제예요. 노원에 공천 줘도 주면 더 힘들어요. 노원 본인이. 힘들어. 노원 힘들어. 예, 본인이 공천을 제발 좀 안 줬으면 좋겠어. 노원은 힘들어. 예, 그래서 일찌감치 예. 마음을 대구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자꾸. 대구 달라. 예, 대구 주든지 아니면 안 주면 최소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갈 테니까 좀 양해해 달라. 이런 정도의 어떤 멘탈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 당은 내 당이라는 마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젊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내가 장악할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당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아까 안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나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신당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역대 선거에서 양대 정당을 제외한 무소속 또는 신당이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은평을 해서 문국현 의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아니고 되고 싶어하는 이준석 전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톤이 굉장히 낮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혁신위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물밑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발표 하나도 세련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장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자, 공부하고 만나고 그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번 안건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발표했더라면 어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용환 혁신위원장 저희 채널A 뉴스 A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영남 중진들이 서울 험지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희생 얘기도 하셨어요. 당의 중진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네.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아주 저 험지에 와서 한번 네. 뭐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돼서 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해야 한다.